화를 내서 이긴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이상하게 내가 진 기분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의 입을 다물게 했고 분명히 내 말이 맞았는데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화는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기려고 냈는데 정작 지는 쪽은 늘 화를 낸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젊어서는 화를 내도 혈기라고 넘어가 주지만 나이 들어내는 화는 수십 년 쌓아온 품위와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자식들이 멀어지고 친구들이 연락을 줄이고 배우자가 입을 닫는 시작점에는 대부분 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이미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그는 화에 대하여라는 책을 통째로 한 권 썼을 만큼 분노라는 감정을 파고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그의 처방이 오늘날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사실들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세네카의 조언, 화내지 않고 이기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분노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먼저 태웁니다.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분노를 잠시 동안의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상태와 화난 상태는 지속 시간만 다를 뿐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가 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목소리는 떨리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성이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세네카는 이 상태를 두고 분노는 다른 감정과 달리 숨길 수가 없어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며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네카가 이 글을 쓴 배경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포악한 황제로 꼽히는 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권력의 한복판에서 분노한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매일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분노로 무너진 것은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분노한 사람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화를 낸 직후 심장 질환의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상대를 태우려고 낸 불에 내 심장이 먼저 타는 셈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낸 날 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어쩌면 벌써 잊고 잠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장면을 수십 번 되감기하며 그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밤새 뒤척입니다. 세네카의 말대로 분노의 가장 큰 형벌은 분노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는 한 번이지만 내가 분노를 붙들고 있는 동안 나는 그 상처를 스스로 수백 번 반복해서 입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격이 불같은 남자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가 날 때마다 담장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했습니다. 첫날 아들은 못을 30개나 박았습니다. 그런데 못을 박는 일이 힘들다 보니 아들은 차라리 화를 참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못의 수는 점점 줄어 마침내 하나도 박지 않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 화를 참은 날마다 못을 하나씩 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못이 모두 빠진 날 아버지는 아들을 담장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아라. 못은 다 빠졌지만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화를 내며 뱉은 말도 이와 같아서 사과를 해도 상처의 자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화가 남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구멍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는 법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화가 상대를 벌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벌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화를 참는 일이 손해가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즉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세네카가 화에 대하여에서 제시한 처방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최고의 치료약은 지연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벌라는 뜻입니다. 세네카는 분노가 처음에는 거세지만 시간을 주면 스스로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감정의 화학 반응이 몸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90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도 화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처음 몇 분을 넘기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부하 장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크게 분노해서 밤새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종이 위에 분노를 쏟아부은 신랄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편지를 붙이지 않고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링컨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서랍에서는 이렇게 쓰고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 여러 통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화를 종이에 쏟아내되 하룻밤이 지나 이성이 돌아온 뒤에 보낼지 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돌아온 아침에는 대부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비슷한 일화가 로마에도 전해집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스승인 철학자 아테노도루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거든 무슨 말이든 하기 전에 먼저 알파벳 24글자를 마음속으로 끝까지 외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황제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이 고작 글자 외우기라니 싱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 말의 무게를 알아들었습니다. 황제의 화는 곧 사람의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외우는 그 짧은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명령과 되돌릴 수 있는 감정 사이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열을 새는 것,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자리에서 3걸음 물러나는 것. 방법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분노와 말 사이의 시간이라는 완충장치를 하나 끼워 넣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링컨의 서랍보다 훨씬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문자 한 통, 홧김에 단체 대화방에 올린 말 한마디가 수십 년 관계를 끝내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링컨의 편지는 서랍에서 하룻밤을 잤지만 우리의 문자는 1초 만에 도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세네카의 지연이라는 처방은 더욱 절실합니다. 화가 나면 답장을 다음 날로 미루십시오. 화가 나면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십시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네카의 표현을 빌리면 분노와 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노에게 첫 번째 순간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같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16장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힘보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는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와 그보다 오래된 지혜의 말씀이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의 종이 되고 반응을 미룰 줄 아는 사람이 상황의 주인이 됩니다. 세 번째, 화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반격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참기만 하라는 것이냐 하는 의문입니다. 세네카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참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모욕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 때 내가 화를 내면 나는 그 모욕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모욕은 갈 곳을 잃습니다. 던진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을 때 내가 얼굴이 붉어져서 맞서 싸우면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은 두 사람이 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뜨면 무너지는 것은 소리 지른 쪽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강해 보인다고 착각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 강해 보이는 것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쪽입니다.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의 무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무례에 대한 나의 반응은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 노예가 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세네카가 존경했던 로마의 정치가 카토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카토가 공중 목욕탕에서 어떤 사람에게 밀쳐지고 얻어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카토인 줄 알고 달려와 용서를 빌자 카토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 태도를 두고 용서한 것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모욕을 용서하려면 일단 모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카토는 아예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가 나의 하루를 지배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여유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명절에 친척이 던지는 무례한 말, 모임에서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 다 자란 자식의 서운한 한마디. 이런 순간마다 일일이 화로 맞서면 내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내 혈압과 내 밤잠과 내 일주일이 좌우된다면 내 마음의 리모컨을 상대 손에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화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리모컨을 되찾아 오는 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 없이도 단호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화가 빠진 말이 훨씬 무겁게 전달됩니다. 화에는 반박할 수 있지만 차분한 단호함에는 반박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평정을 지키며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는 복수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돌을 던졌는데 나는 그 돌을 밟고 한 계단 더 올라선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길러진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서 화를 냈는가? 그 화는 낼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내일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하루 5분의 복기가 쌓이면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나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눈이 생깁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나와 그것을 바라보는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바로 품위가 자라는 자리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네카의 조언, 화내지 않고 이기는 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노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먼저 태웁니다. 화는 상대를 벌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벌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즉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분노의 최고 치료약은 지연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룻밤만 미루면 대부분의 분노는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화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반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정과 차분한 단호함이야말로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품위 있는 승리입니다. 2000년 전 세네카는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하루 화가 올라오는 순간이 온다면 이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화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와 품위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